안녕하십니까, 홍박입니다. 고전 바둑사 할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둑사를 하면 무엇을 공부하는 것일까요? 홍박은 수읽기의 기본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바둑판으로 가시죠. 첫 번째 문제는 기경중묘에서 출제된 백선으로 살아가는 문제이죠. 수읽기의 기본은 내가 어디가 강한지, 나의 돌이 어디가 강한지, 상대 돌이 어디가 강한지 이런 것을 아는 것이죠. 여기서 제일감은 이곳을 두고 싶죠. 이곳을 발견하셨다 하면은 바둑을 잘 두는 분이죠. 그런데 흙이 이렇게 했을 때 다음 수를 발견한 것이 중요한데요. 다음 수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된다 하면은 그 다음에 흙이 어떠한 수를 놓는다 하더라도 이 백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이곳을 둔다 하면 이렇게 막으면은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막으면 되고요. 이쪽으로 들어올 수는 없죠.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 최선인데 막으면 되고요. 이때 밖에서 막아간다 하면 단수를 치면 되죠. 단수를 친다 하더라도 따면 알뜰하게 사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수를 잘 찾아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두게 되면 사단이 나는 거죠. 이때 흙이 이렇게 치중을 하게 되면 백이 그 다음에는 뻗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이 수읽기에서 수순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때 흙이 이렇게 찌르고 들어가면 백은 이렇게 뒤에서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흙이 이렇게 막는 순간에 백은 잊지 않을 수가 없죠. 잊지 않고 만약 이쪽으로 한다면 이렇게 해서 따면 됐다 가지고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백은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에 밖에서 흙이 이렇게 궁도를 좁혀가면 백은 막는다 해도 독립된 두 집을 짓지 못해서 죽고 마는 그러한 경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흙으로 이렇게 막을 때 이렇게 뻗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못했다 하면은 그때 흙이 이렇게 들어가도 백이 버틸 수 있는 최대 버티는 것은 이렇게 패로 버티는 건데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이렇게 패로 버티게 돼서 이 백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두 번째 문제는 백선으로 살아가는 기경종묘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자주 출제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나가는 것이 잘 알려진 수이죠. 그렇게 되면 흙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때 백이 이렇게 모양을 넓히면 흙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오면은 그때 백이 이렇게 모양을 갖추는 것이 잘 알려진 그 응수법이죠. 그때 단수를 치게 되면 이것으로 모양을 이렇게 갖춰서 이곳을 만약에 막는다 하면 이렇게 해서 흙이 따도 대따서 사는 그러한 모양으로 널리 소개된 그러한 문제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응수해서 백이 먼저 이렇게 응수를 하게 되면 흙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막아서면 이 모양은 빈 모양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사할 문제죠. 만약에 흙이 이렇게 했다 하면 백이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렇게 흙이 올라가게 되면 백이 빠져나갈 때 흙이 이렇게 하면 백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래로 몰면 백이 나갈 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 우를 막아서 단수를 치고 또 단수를 쳐서 이렇게 하면은 백은 오공도화가 돼서 죽게 된다라는 모양인데, 사실 여기서는 백이 흑이 잘못한 거죠. 약점이 많아서 이렇게 끊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또 이쪽을 끊어서 이쪽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을 막으면 여기 또 안 막을 수가 없죠. 이쪽도 막아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나가면 이쪽도 또 안 막을 수 없죠.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를 치고 나오면 좀 문제가 심각하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이상 흑이 응수할 수 없네요. 이렇게 응수하면 그때는 이제 축이 돼서 축으로 몰아가서 오히려 흑이 다치는 그러한 결과가 되네요. 그래서 흑도 이렇게 백이 잘못돼 가서 이렇게 흑이 나갔을 때, 백이 막았을 때 흑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 가가지고 백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패로서 서로 승패가 가는 그러한 문제로 이렇게 풀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빠지는 수일기를 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수일기가 숨겨져 있는 기본 사할 형태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다음 문제는 기경증묘에서 백선으로 살아가는 문제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거북이 모양의 급소죠. 이렇게 하면은 흑이 어떠한 수를 쓴다 하더라도 이 백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급소를 모르는 이 초보자들은 대부분 궁도를 이렇게 넓히려고 하다가 이렇게 잡히고 말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두는 순간에 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렇게 막아도 이렇게 단수를 치면 따면 이렇게 해서 죽고 마는 그러한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모양은 거북이 모양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현현기경에서 출제된 흑선으로 백을 잡는 그러한 문제인데, 수일기에 수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만나면 실패하기 쉬운 그러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흑이 이렇게 첫 수를 두는 것이 수순이죠. 백은 막아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마름모로 올라서면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 그때 흑이 이렇게 막을 때에 백은 더 이상 해볼 수가 없네요. 이쪽으로 궁도를 넓혀도 이렇게 해서 죽게 되고, 만약에 이곳으로 이렇게 찌른다면 이곳에서 파워를 해서 더 이상 어떻게 독립된 두 집을 지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흑으로 이렇게 첫 수를 두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수순을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흑을 먼저 이곳을 들여다본다 하면 그때 단수를 치면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에 백이 이렇게 궁도를 넓히면 흑은 한 집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할 때, 이때 백이 이렇게 꾹 찌르면 흑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백이 해서 빅으로 이곳과 이곳에 두 곳에 공배가 남아 있어서 빅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꼭 이곳으로 먼저 두는 수순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도 현현기경에서 출제된 흑손으로 백을 잡는 문제인데 쉬운 것 같지만은 사실 쉽지가 않죠. 여기서는 이렇게 침착하게 아래로 두는 수가 잡는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백은 이렇게 공도를 넓힐 텐데요. 이렇게 찌르게 되면 막아야 되고 이쪽에서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곳에서 공도를 넓혀야 되는데 이때 이곳을 이렇게 한 칸 펄짝 띄면 백은 이때는 이것을 안 막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백을 잡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1감은 이렇게 두고 싶죠. 이렇게 되면은 실패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간단하게 해결된 것 같다라고 하지만 흑은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죠. 단수를 치면 이렇게 패로서 버티는 그러한 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패를 내지 않고 잡는 수는 이곳을 침착하게 내려서는 수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도 현현기경에서 출제된 백선으로 살아가는 문제이죠. 백은 여기 위에 할로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서둘러야 되죠. 이때의 묘수는 바로 이것을 이렇게 가운데다가 두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으려고 해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내려갈 수는 없죠. 내려가는 순간에 흑은 죽게 되죠. 단수를 치면 딴다 하더라도 단수를 쳐서 이곳을 잡으려 해도 이미 늦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흑은 백이 이렇게 두면 나가려고 해도 이렇게 할 때 이 백을 두 점을 잡고 살아야 되겠죠. 이때 단수를 치면 이쪽을 따서 넘어가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정답이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백선으로 이 이익을 보는 그러한 문제죠. 관자보에서 출제됐는데 다른 곳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문제풀이로서 사할 문제로서 출제가 되죠. 이것은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제1감이죠. 그때 흑도 이렇게 막는 것이 제일 좋은 훌륭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은 이렇게 백이 찌를 때 이때 흑도 양보를 해서 이렇게 타협을 하는 그러한 것이 이 문제의 해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흑이 백이 이렇게 급소를 찔러 왔는데도 흑이 양보를 하지 않고 이렇게 저항을 한다 하면 이렇게 올라서는 수가 아주 준엄한 수지요. 이때 흑이 이곳에 단수를 친다 하더라도 백이 이렇게 이으면 흑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네요. 이곳을 이어간다 하면은 이곳을 단수를 쳐서 이것을 이을 수가 없죠. 이으면 이렇게 전체가 떨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여기서 이렇게 있는 순간에 수가 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버티시겠다고요? 그럼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을 이렇게 이어서 단수를 쳤을 때 흑은 이렇게 하는 수인데 이때 단수를 치게 되면 이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또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되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흑도 백이 이 문제에 이렇게 핵심적인 그러한 문제를
점을 발견했다 하면 흙은 양보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양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러한 응수법이 됩니다. 그러면은 흙은 이렇게 백은 이렇게 흙 세 점을 잡아서 이렇게 양보할 때 이렇게 서로가 타협이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도 간자보에서 출제된 백선으로 수를 내는 그러한 문제이죠. 이렇게 급소를 찌르고 싶죠. 그렇게 된다면은 흙도 이렇게 해서 백이 이렇게 할 때 흙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전에서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막고 싶지요. 이렇게 하면은 막지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패로 버틸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패로도 버티지 않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해서 이곳을 막으면 이렇게 다시 패가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곳을 딴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또 단수를 쳐서 패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백이 이렇게 급소를 찔러왔을 때 흙은 양보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도 간자보에서 출제된 백선으로 흙을 잡는 그러한 문제이지요. 그런데 첫 번째 수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죠. 첫 번째 수는 바로 이렇게 밖에서 젖혀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흙도 이렇게 두어서 백이 이렇게 마름모로 둘 때 패로 들어가서 패로서 승패를 내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흙이 백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흙이 이렇게 하고 백이 이렇게 두었는데도 패를 들어가지 않고 이곳을 끊어서 수를 내려고 한다 하면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백은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는데 흙이 이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 백은 잊고 이렇게 세 점을 흙이 땄을 때 백이 이렇게 딴다 하면 이 흙은 독립된 두 집을 짓지 못해서 이곳으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푹 찌르면은 이것은 옥집이 되죠. 그래서 죽고 마는 그러한 수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문제는 발양론에서 출제된 백선으로 살아가는 문제인데 주변에 흙이 강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가 의문인 그러한 문제네요. 수읽기를 잘해야 되겠죠. 이렇게 찌르면 이렇게 막는데 약점을 끊어가면 단수를 치겠죠. 뻗으면 또 단수를 치겠죠. 이때 이렇게 젖히면 막겠죠. 젖히면 이쪽을 이을 수밖에 없는데 단수를 쳐서는 안 되죠. 이렇게 양단수를 치는 순간에 이걸 딸 수는 없잖아요. 됐다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흙은 해줄 수가 없고 흙도 최선은 이렇게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은 이때 이렇게 백은 단수를 치면 따야 되고 그때 이렇게 모양을 갖추면 흙도 살아야 되니까 넘어가야 되겠죠. 그때 이렇게 집 모양을 갖추면 이미 백은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을 끊는다 해도 막고 이쪽도 집이 안 나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허구를 쳐서 집을 내면 이쪽으로 집이 안 나게 한다 하더라도 이미 늦었죠. 이렇게 하는 순간에 집 모양이 됐네요.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죠. 단수를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미 집을 지어서 알뜰하게 독립된 두 집을 지어서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푸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